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L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이 펼쳐졌던 일대 부지를 각 기초단체에 팔기로 결정했죠. 지역마다 본격적인 매입 준비에 들어갔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계양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양구 서운동 일대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자리입니다. 봄, 가을로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되는 이곳은 개장 1년 만에 관람객 15만 명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1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6개 규모로 현재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이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매입하기로 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400억 원, 계양구로서는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저희도 이제 시청으로 하여금 올해 말까지 그 토지 매입 의사에 대한 분명히 답을 달라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정으로서는 아직까지 재정적인 여건상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원래 당장 계약 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반면 같은 입장이었던 연수구와 남동구는 선악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일대 부지에 대해 일찌감치 매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위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저희 인천시에서 특별히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예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10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또 인천시는 이전에도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을 이유로 아시안게임 유휴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고 밝혔던 상황. 비슷한 상황에 다른 지자체들이 토지 매입 결단을 내린 가운데 계양구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취재 내용 보고 왔는데요. 이정아 기자, 이 계양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 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 부지를 좀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계양 경기장 일대 부지가 좀 어느 규모이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네, 해당 부지는 계양구 서운동 일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부지입니다. 봄, 가을로 지금은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이 돼서 개장 1년 만에 관람객 1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네. 계양경기장 북측에 해당하는 이 부지는 11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6개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계양구는 이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400억 원, 계양구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돈인데요. 네.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시 내 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의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유지를 해당 구에 팔기로 했고 매각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당초 계양구는 10년 분할을 조건으로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사실 좀 문제인 상황이고요. 네, 네. 이게 아무리 좀 분납을 한다고 해도 계양구가 형편이 좀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이슈 때문에 이 해당 부지의 감정 평가액이 현재 400억 원까지 올랐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지난해는 300억 원대 중반 정도였는데 1년 만에 50억 원 이상이 좀 오르게 된 겁니다. 예,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계양구는 재정 자립도 수준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천시의 토지 매입 비용에서 좀 특별 조정 교부금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사실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경기장이 계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다른 지자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 이제 계양구 계양경기장이랑 그리고 남동구의 남동경기장, 연수구의 선악경기장이 같은 문제로 시와 논의 중이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연수구와 남동구는 선악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일대 부지에 대해 매입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거기다 이제 짓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네. 대규모 도시공원이나 또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제한구역 개재 신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제 관련된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양구 입장은 어때요? 네, 인천시에 이제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든 매입을 하겠다. 현재까지는 뭐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되면 이 신도시의 이 아파트, 빌딩 숲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이 공간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계양 경기장 일대에서 지역민들이 뭐 산책을 하거나 반려견, 네, 뭐 산책을 시킨다거나 이런 장소로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이런 휴식 공간인데 인천시는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을 세우겠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고 밝혔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천시가 계양구의 이런 입장을 얼마나 들어줄 수 있을지, 얼마나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지자체들이 토지 매입을 결정을 한 상황에서 계양구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추후에 후속 보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교육청이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안고 있는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며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다짐했는데요.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공감하며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인천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인천시 교육감과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교육감과 미추홀구, 연수구청장 등 지역 6개의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교육 안건을 공론화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의 가장 주된 안건은 학교시설 개방이었습니다. 미추홀구와 서구는 원도심 내 주민복지시설의 부족과 주차난을 설명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지역으로서 주차 면수가 상당히 큰 학교들이 많습니다. 좀 더 한번 더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정말 미추홀구가 학교 주차장 개방 시설의 새로운 모델이 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그 부설 주차장이 이렇게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은 욕구가 큰 반면에 가장 이용도가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학교 운동장의 지하에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학교 부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포괄적 의미의 협약식을 해주시면 이제 각 교육지원청이 5개가 있는데요. 군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 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중구 동구청장과 강화군과의 의견 수렴 후 이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송도 지역과 북의 일신 지역의 학교 설립을 건의했고 옹진구는 학교 미설치 지역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안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지자체와 협력과 협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네, 이게 해마다 열리는 간담회인데 이번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 학교 개방 문제네요. 미추홀구하고 서구는 학교 개방 추진 의사가 좀 분명한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날은 이제 다른 자치구 역시 이제 학교시설 개방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를 좀 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군수구청장의 의견이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당초에는 굉장히 구청장의 입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도심 골목에는 이제 주민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건데요. 네. 당시 교육청에 직접 먼저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교육청의 답변이 이제 개방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으나 그러려면 군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었는데요. 그 후로 이제 잠시간 지자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이유가 아무래도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부설 주차장 신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차단기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주차 선을 도색하는 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예산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협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군구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을 보이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찌된지 이제 약간 조금 더 협력으로 선회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미추홀과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제 추측컨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시설에 대한 요구가 좀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을 새로 매입을 한다거나 혹은 부지를 개설하는 게 있어서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시설 활용이 그나마 좀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지금 말씀 주셨는데 시교육청이 이제 지자체와 함께 학교 시설 개방 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이제 구성 목표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됐나요? 이 협의 기구를 이제 먼저 제안한 측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이 취지나 목표 역시 이제 교육청에서 먼저 의지를 많이 담았더라고요. 이 교육청은 아무래도 자치구와 이제 학교 간의 갈등 사항이나 혹은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중재 역할을 하겠으니 협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게 이 협의 기구의 목표이자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교육청이 중간 창구로서 이제 수요가 있는 지자체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는 구역에 맞게 대상 학교를 1대1로 매칭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협의기구의 이제 중점적인 운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자치구가 3자 협약을 맺어서 그 이후에 있는 실무적인 협업을 진행하자라는 게 이 협의기구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협의기구가 22일 이 간담회 때 협약서를 이제 체결하는 걸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이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강화군수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이기도 했고요. 또 그날 협의회에서 다른 구청장들 역시 조금 더 이제 군수와 청장들 사이에 협의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조금 더 약간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결국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목적이 이게 학교와 지자체를 매칭해서 서로 협력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교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사실 안전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시설 개방을 그닥 달가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 시설물 훼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고 왔습니다. 인터뷰 먼저 보겠습니다. 도서실이 이렇게 폐쇄 공간, 도서실 자체는 폐쇄될 수 있지만 드나드는 통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를 통해서 이 학교 이 건물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막는다고 뭐 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애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전염병 같은 것이 도를 때 어떻게 외부인을 차단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면서 과연 안전을 100% 장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학교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고나 안전에 대한 부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학교 측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안전과 또 시설물 훼손과 같은 사고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 생기는 사고는 지금 현재는 오롯이 이제 학교장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서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걱정이 단순한 우려만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나 혹은 개방을 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한데 이 무려 지난 6월 19일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서 방화를 하려고 했던 범인이 또 잡혔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물론 방화가 되지 않았고 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인 오전 7시 때 일이어서 큰 사고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우려가 있고 위험도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전 대책에 대한 부담감이 학교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뭐 도서관이라던가 혹은 강당을 개방을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냉방비와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증가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학교 뒤편에 있는 어두운 공간에서 있는 뭐 청소년들의 집합이라던가 그런 거로 인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뭐 운동장을 개방하면 이제 뭐 조기 축구회라던가 혹은 이제 어떤 단체들이 오고 나서 쓰레기를 그대로 투기하고 간다거나 혹은 담배꽁초와 같은 거를 버려서 아이들의 환경이 좀 저해가 된다라는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구와 교육청 역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추홀구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뭐 미추홀 경찰서와 또 교육청과 학교와 함께 3자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뭐 보안관을 학교에 배치를 하고 경찰서를 지정을 해서 순찰을 하겠다라는 협약을 맺는 등 이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무래도 협의기구를 이제 발굴을 하는 것이 그런 안전성이나 부작용을 좀 우려를 해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걱정이 좀 크고 학부모 역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협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좀 요구가 강한데 촘촘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 언론인들과 시민사회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인천은 서울에 밀려 중앙언론으로부터 홀대를 받아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지역 케이블 방송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케이블 방송의 성장을 막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기사 내용 보고 오시죠. 인천 지역 언론인들과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 언론에 기댄 인천 지역의 방송 환경을 우려했습니다. 중앙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접한 특수성 때문에 지역 언론보다 상대적으로 인천 현안에 무관심한 상황.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 언론에만 의지하는 상황은 결국 인천 지역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얼마나 지금 뜨겁습니까? 그랬는데 KBS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들어보신 적 있어요? MBC나 SBS에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시민사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지역 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 기능을 제한한 것으로 지역 방송이 지역 이슈를 다루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송법이 지역 방송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보도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해설이라든지 논평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천의 정서, 문제점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지금 보고 왔는데 지역 시민사회도 지금 지역방송의 필요성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도 기자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중앙방송과 중앙언론 매일 아침 모니터링 하실 거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인천 지역 소식 많이 보셨나요? 사실 자주 보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뤄지더라도 좀 짧은 기사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은 이제 수도인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 지역 취재 인력들이 대부분 이제 인천 이슈들까지 다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천 취재 기자들도 있고 인천 지역 본부도 있기는 하지만 보다 심도 있고 이렇게 방송 시간을 깊게 많은 시간을 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도권과 먼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지역 소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만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인 상황인데요. 근데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지역의 소식을 이제 심도 있게 다루는 언론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시민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인천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데 인천 시민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제 중앙 언론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지역 방송 언론사들을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서 지역 발전을 같이 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지역방송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지상파보다는 좀 열악하잖아요. 앞서 취재 내용에서 봤던 것처럼 법적으로 또 소외될 부분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방송법 이제 70조는 지역 채널에 그 해설 논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런 홍보 소식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삼산동 특고암 매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 문제, 이런 굵직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슈들을 이제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려면 해설 논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법 7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방송은 누구보다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 주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